시청자 여러분, 동양철강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4월 17일 1시 16분입니다. 동양철강 관련된 영상을 꾸준히 올리는 사람 저밖에 없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거 어저께 추가 상장 관련된 국내 12전환 뉴스가 나와가지고 시간에 마이너스 1%길래 이제 좀 눌리는 게 맞구나. 참 매도 또 잘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끌어올려 주네요. 거래량이 심지어 지금 거래대금이 1시 17분 기준으로 1,500억이거든요. 어제 거래량의 거의 반 가까이 나왔는데 장 끝나고 보면 좀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올라가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했을 때 가장 유력한 거는 이거 같습니다. 일단은 LNG 관련된 내용으로 알래스카 내용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죠. 엑슨모빌이 철수를 했었다. 그런 알래스카 쪽인 내용을 좀 말씀드렸었고, 이 LNG 자체는 지금 명분 자체가 이건 저희가 동양철관 하는 명분이 아니라 미국에서 LNG를 얘기하는 명분은 우리가 이거 있으니까 너네가 좀 사가. 그러면 우리가 너네한테 부과했던 관세 부분을 좀 완화를 해줄게. 이런 협상 카드로 지금 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쪽에서도 관세가 우리나라 25%, 일본 24%잖아요.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돈을 더 투자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박하게 관세를 부과한 거 아니야 라는 평가가 있었기도 했었죠. 근데 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관세 협상이 일단 첫 번째는 종료가 됐고 4월 말에 다시 2차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적인 부분이 뉴스 기사가 다 완전히 양쪽이 다릅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제 이번 조치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그러니까 첫 관세 협상에서 잘 안 됐다는 뜻이죠. 일본 입장에서 잘 안 됐다는 뜻인데 반대로 트럼프는 뭐라 그랬냐면 큰 진전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봤을 때 영어로 그냥 직역을 한 것 같은데 항상 외국 애들 영어가 좀 약간 그렇잖아요. 어땠냐? How was it? 이러면 그냥 awesome. 어썸이 사실 쩐다 이런 느낌이긴 한데 이걸 그냥 직독직역하면 아마 이런 뜻인 것 같고, 사실 속내가 잘 나타나지가 않는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빅 프로그레스 구체적인 합의 내역을 밝히지 않았죠. 절대로. 그렇다는 거는 이제 2차가 같다는 건 말씀대로 두 가지로 유출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협의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남은 의제를 풀기 위해서 2차를 만나는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진전이 없어서 2차에서 제대로 된 거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일본 총리가 간다고 하는 건 보니까 좀 빅딜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지금 다른 국가에서 실제로 LNG를 논의를 하는 것도 맞고, 더군다나 그 관세 관련돼 가지고 협상이 진행이 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동양철관을 가져가는 그 명분의 지속성에는 사실 알래스카 LNG가 제일 크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가스관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다른 타 국가들이 미국과의 접선하는 느낌을 뉴스로 봤을 때 그래도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 LNG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도 수입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관세적인 부분으로 타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일단은 관세가 타협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일단 LNG를 수입을 한다는 거고 여기에 진출을 한다 만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기대감이, 사실상 다음 주에 방미를 최상목이 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목금 오늘 목요일이니까 금, 토, 일 해서, 그리고 G20도 22일이니까 시간이 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눌리고 이제 여기서 만약 박스권을 만든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비중을 눌렸을 때 비중을 다시 늘릴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불가능해지겠죠. 대신에 이제 캔들이 오늘 이렇게 마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일 당장 응동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 5선이랑 이 뒤에 지금 쫓아오고 있는 이제 60선, 이게 10선이구나. 10선이랑 보면 이 차이가 좀 이게 고각도여가지고 만약에 눌린다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8% 정도 이상까지 눌리는 거라서 지금 당장에 뭔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50%를 여기서 털고 그 다음에 어저께 비중 30%를 더 털었기 때문에 이제 비중이 남은 게 20%밖에 없어요. 이제 요거를 끝까지 가져가서 2,000원 돌파를 볼 것이냐, 아니면 2,000원 맞고 떨어질 때 팔든가, 아니면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밑에까지 눌렸을 때 여기서 다시 비중을 늘린다거나 이제 이런 전략적인 부분으로 다가가려 그랬는데, 또 오늘 이렇게 캔들이 양봉으로 마감이 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시간이 좀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어차피 22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이거든요. 이게 한국 시간으로 다음 주 화요일인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캔들을 볼 수 있는 게 목, 금, 월 3개거든요. 근데 이제 3일 됐을 때 4일 차에 재료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아니죠. 3일 차에 재료가 나오고 4일 차에 그 재료에 대해서 적용이 되겠죠. 개파락을 하든지 갭이 뜨든지 돌파가 나오든지 아마 이
오늘 이후에 세 번째 봉에서 아마 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어차피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는 세력주가 맞죠. 지킬 곳을 지켜줬고 이제 재료를 동반해서 분출을 해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속에서 다 풀어드린 상황에서 음봉이 나오고 좀 애매한 캔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홀딩을 해가지고 1,900원에서 매도를 나머지 설었기 때문에 지금도 1,800원이라서 아직 저희가 매도했던 부분이 안 왔죠. 더 밑이라서 괜찮습니다. 뭐 만약에 진짜 2,000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단기간 내에 갑자기 뭐 내일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월요일이라든지 이럴 때 나온다고 하면 그냥 뭐 비중 20%를 매도하고 끝내는 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눌렸을 때 다시 사면 되고 다시 또 재료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가 가져가는 명분은 LNG였다는 거를 잊지 말고, 이거에 대해서 재료가 소멸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매도하고 나가는 게 맞는 거죠, 트레이딩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했고, 일본 관련돼서 지금 현재 이 캔들이 나온 게 아니냐는 유추를 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종목을 끌고 갈 명분에 대해서 체크를 또 해봤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 노란색 선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1,000억 이상 거래대금이 나온 일본 캔들에 나오는 표시라고 했는데, 띄엄띄엄 있던 게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그냥 종목별 투자자만 봐도 지금 현재 거래량이, 여기서 이제 뭐 저는 수량이 단주고 순매수 얘기로 이제 나왔는데, 몇백만 주가 앞에만 몇 개 있었던데 지금 계속 300만 주 300만 주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기관들도 이제 사실 얘가 뭐 18,000원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1,800원짜리인데 10만 주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100만 주 이상은 돼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지금도 솔직히 이제 개미들이 팔 캔들이거든요. 팔게 생긴 캔들이라서 요거를 또 만약에 받아 먹는다 그러면 아마 내일도 이 상태에서 움직이겠죠. 매물적인 부분들을 잠깐 체크하고, 일단 선을 또 두 개를 그어 보면은 1,750원하고 1,940원이 지금 나왔거든요. 이 위에는 이제 라운드 피겨, 핵심 라운드 피겨인 2,000원이 있고요. 이 두 개 사이를 일단 놓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매물대는 이제 주봉상 했습니다.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940원 위로 2,000원 라인부터 이제 체크를 할 수 있어가지고 일봉하고 주봉으로 해가지고 그은 선이 이거 두 개인 거고요. 네, 일단은 기술적으로 어디서 얘가 박스권을 만들지 모르겠는데, 뭐 박스권 해봤자 이거는 단기건일 겁니다. 이렇게 뭐 며칠 동안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고, 왜냐면 방미를 한다는 것도 다음 주고 G20도 다음 주고, 다른 나라들의 관세 협상도 지금 현재 선제적으로 나오는 거, 다른 나라들도 이번 주말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까지 4주가 좀 이제 피크 결정을 해야 되는 타이밍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저희가 마지막으로 일단 2,000 라인을 돌파하기 전에 체크해 봐야 될 매울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는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내일까지도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건데, 오늘 이렇게 끝날지 음봉으로 끝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일본 관련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양봉으로 끝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2차를 했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았고, 어차피 LNG 관련된 내용이 협상 카드가 맞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동양철강 같은 경우도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박스권을 위로 야금야금 올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좀 비춰지긴 하네요. 지금 1,900원에 매도했던 때랑 다르게 지금 61% 정도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동양철강의 세력이 어떻게 만들어갈지 좀 봐야겠죠?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를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 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 때 새로운 지지 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 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프리우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답하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프리우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시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10,000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양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언급드렸던 내용들이 사실 진짜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끝까지 다 보셔가지고 지금 제 멘트까지 다 여러분들께서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매물대가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많이 그으면 또 눈 아프고 너무 디테일하게 보는 것도 사실상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띄엄띄엄하게 적당히 이 정도 너무 멀다 그럼 중간에 하나쯤 있겠지라고 뒤져봤을 때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안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매물대 설정을 해야 되는 건데 어차피 선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은 그어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자리가 맞는 자리구나 라고 했을 때 그 기억을 더듬어서 어느 자리인지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매물대를 긋는 거구나 라는 걸 할 수가 있긴 합니다. 사실 뭐 신호 강세로 뭐 매도가 나왔느니 못했느니 뭐 그런 건 솔직히 저는 안 믿거든요. 왜냐면 세력주들이 이제 매도를 했다 그러면 이제 매도가 나왔던 잔량이나 그런 걸 분석해가지고 거래 대금을 계산했을 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신호가 나오는 것 뿐이지 저희가 매도를 할 때는 이것도 1926원인데 제가 19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라고 보내드렸던 것 자체도 어느 정도 매물대를 돌파했다는 것과 재료의 크기와 그리고 라운드 피겨적인 가격적인 부분까지 다 봤을 때 여기까지 가겠다. 그 이상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여기 이상에서 매도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전략적으로 가는 거지. 어디서 세력이 다 털었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세력이 물량이 몇백억을 가지고 이제 매도를 할 텐데 이거를 한 방에 다 꼭대기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세력에 대해서 디테일하게까지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내용이 길어가지고 앞에 내용으로 그냥 대체를 한 거고 그냥 도양철강 지금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수급이 들어왔고 재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매물대를 지켜가지고 지지라인 확인시킨 다음에 눌림 속에서 갭을 만들지 않고 상한가를 만들고 이 상한가를 만들었던 자리도 소름 돋는 자리였고 그 다음부터 꾸준히 매물대를 돌파하고 종가를 돌파시키고 돌파 못했을 때는 종가도 밑에 있고 종가를 돌파시킨 다음에 또 돌파를 하고 이런 것들 보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느낌이 오실 건데 문제는 이제 영상을 계속 시청하신 분들이나 알 수 있는 거고 중간중간 궁금하셔가지고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를 모르시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10만 갈 때까지 같이 가신다고 해주시고요. 문자로 수급 010-7666-8354 보내셨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도양철강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